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썰도 이제 시청자 사연입니다. 자, 지금 딱 이제 성탄절이 되었네요. 1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요즘에 자주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가 건물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분랑 같이. 근데 또 장사하는 가운데 또 애로사항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투수강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빵 장사하는 건물에서 관리소장님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으면 입점 점포하고 관리사무소에 인사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감감소식이고 요새 젊은 애들은 개념이 없다고 쯧쯧하고 가셨습니다. 적절한 인사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아, 네, 장관인데 내일 출근 잘하시고 네, 좋은 명절이 난다. 좋은 선탄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 안에 사는 거잖아요. 밖에 사는 게 아니죠. 상가 건물 안에 사는 거죠. 음, 이게 일반은 그냥 뭐 노상에 사는 거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노상에 사는 거면. 이게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보통 붕어빵 장사라고 하면 보통 이제 노상에 사는 거거든요. 이게 길가에서. 길가가 노상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상이 아니라 상가 건물 실내에서 이 붕어빵 장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가의 대빵이 누구예요? 상가의 대빵이 누굽니까? 상가 기퉁이요? 상가 기퉁이라 하더라도 상가 건물에 장사하는 거잖아요. 자, 상가 기퉁이라 하더라도 상가 건물에서 장사하는 것과 동일. 자,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동일하다는 얘기를 뭐냐 하면 그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배 범위에 들어가요.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배 범위에.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관리사무소장이에요. 상가 관리 가무소장. 그 관리소장. 그러면 이제 그 상가 건물에 어떤 그런 지배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가 건물의 대빵은 상가 관리소장이에요. 물론 건물주가 대빵이긴 하죠. 건물주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군대로 치면 그 이제 중대장이 있는데 중대장한테 이제 신고 안 하고 그냥 군생활 하는 거예요. 이 신병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신병이 들어왔으면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 안 하고 그냥 소대 들어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군대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게 수강생님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저분들한테 뭐 피해 준 것도 아니고 저분들 욕한 것도 아닌데 아무 원한도 없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왜 어? 우리 상가 쪽에서 왜 장사하는데 왔으면 우리한테 뭐 얘기하고 보고하든가 해야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이 장사하냐? 왜 함부로 장사하냐? 이렇게 왜 뭐라 하고 가시는 거지? 기분도 나쁘고 이해도 안 됐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죠, 사실. 수강생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다짜고짜 그렇게
욕짓거리 하고 가시는 거야? 물론 이 관리소장 자체가 약간 꼰대인 건 있어요, 꼰대. 보통 관리소장 자체가 대부분 꼰대예요, 꼰대. 보통 관리소장이 그냥 젊은 사람이 관리소장 안 하고요. 보통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관리소장이에요. 아마 그 수강생이 봤던 관리소장님도 액면가를 보면 50대에서 60대 사이일 거예요,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 관리소장 시킵니다. 왜냐면 나이 어린 사람이 하면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누가 봐도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통 소장으로 많이 안 쳐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이미 아니 뭐 현금 봉투 넣어서 소장이 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붕어빵 같은 거 있으면 몇 개씩 돌리세요. 그냥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 넣어서 했다가 만약 걸리면 그분 뭐가지 날라가고 님도 나갈라가요. 세상이 세상이기 때문에 현금 같은 거 괜히 했다가 이건 범죄예요, 범죄. 주는 사람도 범죄, 받는 사람도 범죄예요. 뇌물죄는요, 주는 사람이건 받는 사람이건 다 범죄예요.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도 범죄입니다. 알선죄라고 해가지고. 알선 수재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수강생님. 왜냐하면 님이 여기서 장사하는 게, 여기 처음부터 여기 자리 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그, 님은 여기 똑같은 자리 이제 인수받은 거잖아요. 그 전에 하던 사람 있었는데 그분은 그 뭐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그분도 인사 안 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저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붕어빵 장사하는 거 처음 봤다는 얘기잖아요. 처음 봤는데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네. 그분도 인사를 안 했다는 얘기네. 그분이 잘못한 거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잘못한 거네. 그분이 인사를 안 했는데 님한테 걸린 거네요. 그분 역시 저분들한테 저 관리소장한테 이제 뭐 관련 점포 이제 주변 점포들한테 인사 안 했던 거네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장사라는 게 참 웃긴 게 그 나름의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상도덕. 장사라는 게 보통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내 범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사만 잘하면 되지. 다른 거 뭐 신경 쓰냐고 얘기하는데, 근데 막상 장사해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옆에 가게 눈치도 봐야 되고, 옥수수 빵이요? 아, 그러네. 그 분야가 다르네. 분야가 다르네요. 그리고 그 어떤 장사도 보면 그 장사를 이제 거기에서 약간 골목대장 같은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골목대장 같은 사람이 관리소장이에요. 관리소장이라고 하면 역할이 그 상가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를 포함해서 관리 감독까지 다 하는 거예요. 김동님 어서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그 상가에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 이제 그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인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장사를 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수강생님이나 그 친구분 몰랐잖아요. 솔직히 몰랐잖아요. 근데 어떤 장사건 간에 뭔가 책임자가 있으면 항상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좀 피곤하긴 해도 군대랑 똑같아요. 군대에서도 어디 전입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사도 내 혼자만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하고, 그러니까 주변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무조건 친하게 지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서로 적을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강생님이나 친구분은 내 것만 잘하면 돼. 우리 것만 잘하면, 우리 것만 신경 쓰면 장땡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괜히 또 옆에 주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쟤네들 정말 싸가지 없네. 지그들밖에 모르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장사라는 게 보면 옆가게를 이렇게 좀 신경 쓰고 눈치 보면서, 네, 몰랐습니다. 군대 생활하고 준에서 생활해. 아니, 군대 생활을 말고 똑같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좀, 어차피 수강생님 같은 경우에 이 붕어빵을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사람들을 대하고 좀 말을 하고 좀 세상을 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요량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버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돈 많이 벌겠다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세상 경험 쌓고 싶어서 하는 게 크잖아요. 왜냐하면 이 붕어빵이라는 게 불특정 자세의 어떤 손님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제 얘기도 이렇게 좀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도 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상도덕이라는 것도 알아놓은 게 좋습니다. 이미 나중에 뭐 가게라든 이제 장사라든 간에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돼. 보면 장사 같은 데 개업하잖아요. 수강생님. 예를 들어서 뭐 장사 같은 거 이제 창업하고 이제 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떡 같은 거 돌리거든요. 떡 같은 거 해가지고 돌려요. 왜 돌리냐 하면 이제 어 주변에 가게에 이제 보면 나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건물 다른 장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시루떡 같은 거 있죠 보통 시루떡 같은 거 해가지고 요즘 저희가 요즘 여기 새로 하나 창업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뭐 드실 일 있으면 이쪽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커요. 안면 튼다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도 안면을 트고 지낸다는 게 굉장히 커요. 지금은 수강생이 그럴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냥 저분들하고 별로 그렇게 섞이고 싶지 않은데 엮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 것만 신경 쓰고 싶은데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면 또 뭔가 좀 그분들한테 좀 눈치도 볼 수 있고 괜히 또 아까 그 관리소장님이 했던 것처럼 괜히 좀 뭐 욕도 먹을 수 있고 견제 같은 거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도덕 같은 거 뭐 뭔가 좀 왔으면 얘기도 좀 하고 좀 챙겨도 주고 너무 이렇게 격을 두고 지내는 것보다 좀 같이 좀 적당히 좀 챙겨주고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런 상도동을 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붕어빵 장사 시작할 때 그 관리소장님이나 주변 가게에 붕어빵 좀 붕어빵 포장해서 갖다 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는 한번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정중하게. 기분 나쁘다고 사과해요. 그냥 엎드리면 돼. 한번 엎드리면 그거까지 특별하게 뭘 안 할 거예요. 한번 가가지고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이런 장사를 처음 해보고 상도덕을 몰라가지고 저희가 오디오를 좀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2달 동안 장사할 것 같은데 좀 부족하더라도 좀 봐주십시오. 그 붕어빵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몇 개 또 갖다 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나이 어린 친구도 이렇게 약간 살갑게 못하거든요. 못해요.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붕어빵 같은 거 이거 저희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돌린 건데 뜨끈뜨끈할 때 바로 드시면 될 거예요. 뭐 비타오백도 좋고요. 뭐 비타오백 같은 것도 좋고 붕어빵 같은 거 뭐 챙겨드리고 그 정도만 해주면 돼. 그 정도만 해드리고 소장님한테 뭐 저희가 뭐 그 불편하신 거 있으면 저 말씀하시면 계산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계산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소개부터 하세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 붕어빵 장사에 이제 인수 받았습니다. 2달 정도 할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미비된 게 있다거나 뭐, 뭐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저희가 인사 못 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붕어빵이나 비타오백 같은 거 드리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관리소장의 일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게 편한 일이 아니에요. 상가 관리하는 게. 왜냐하면 혼자서 저 많은 상가에 어떤 일어난 일이나 민원 같은 거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놀고 먹는 일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저분들도 나이 먹고 하기 때문에 이제 피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타오백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붕어빵 같은 거 갖다 주시면 마다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좀 숙이고 하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깐깐한 분이 아니라면. 그 당시에 아까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욕 먹어본 적 없잖아요, 사실. 근데 뭐, 욕 먹어보는 것도 나쁘잖아요. 아, 저분들한테는 저런 게 중요하구나. 우리한테는 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도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학원 버스 기다리는 애들 학원 수학 숙제 몇 개 도와줬더니 학원장님도 오셔서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각자 본업에 충실하자, 젊은 친구들이라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상도덕이 어긋나는 거예요. 상고상님, 수강생님. 그때 왜 뭐야, 고등학생? 그 고2 사연? 그 공덕고 이 친구?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학원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학원 비싼 돈 주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양질의 강사분들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의 질을 따라와서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 배우고 내 성적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 근데 님이 그거를 도와준다, 말은 도와준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로채기예요, 가로채기. 그분들이 할 일을 님이 대신해 주는 거야. 그리고 많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도와준다기보단 그냥 해주는 거잖아, 사실. 그럼 어떻게 보면 님은 도와준다고 얘기했지만 그 친구의 입장이나 학원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수강생님도 어떻게 보면 그게 오지랖이야, 오지랖. 뭔지 아세요? 그냥 막 학생들이 와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런 얘기 들어주고 치우면 그만이에요. 그냥 들어주고 아 그래 아유 너희 때 힘들지 그냥 뭐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이럴 때에서 집중하고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근데 영업 방해죠. 이게 법적으로도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강생님. 법적으로도. 이게 상습이 돼버리면 이게 고의라는 게 입증이 되고 상습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영업 방해 됩니다. 만약에 생각해 입소문 퍼져가지고 그런 학생들한테 입소문 커져가지고 저 붕어빵 저분한테 배우면 학원에서 보내는 것도 잘 가르쳐줘. 저분들 실력 좋아. 소문 나잖아요. 그럼 학원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그러면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학원까지 가요. 자, 학원장님도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간 거는 저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저 학원가에. 누가 저걸 얘기했겠어요? 수강생님이나 친구분이 가가지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그 학생 중에 몇몇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떠드던 걸 이제 원장님이 들은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왜냐? 우리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 주는데, 어? 우리가 할 일을 쟤들이 가르쳐서 안 해. 그것도 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수강생이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학생들이 뭐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함부로 도와주면 안 돼요. 함부로. 이미 상간에 학원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 뭐야 고이 그 친구 사연도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덕고 이 그 친구 도와준다고 칩시다.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학원생 입장에서 그 친구를 좋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때 내가 고민 사연 할 때 얘기했지만 그 친구 제대로 공부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명확한 목표도 없구만. 그러니까 있잖아요. 수강생 잘 들으세요. 장사할 거면 장사로 끝내야 돼. 이 사람이 장사로서 해야 될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님은 붕어빵 장사하면서 사람 상대하는 거 배우러 온 거지. 누군가 모자는 거 학원에서 미비된 걸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밥그릇 빼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묻지 말라고 하세요, 학생들한테. 우린 여기 붕어빵 팔러 온 거지. 너희들 어떤 수업 진도 같은 거 너희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그런 건 우리가 해줄 수 없다. 선을 딱 그어버리세요. 이게 상도덕이 상도덕. 남의 어떤 영업하거나 남의 장사에 해코지하지 않는 거. 이게 해코지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해코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학원이란 데 어떤 곳입니까? 학원 있는 데가 땅파서 장사하나요? 아니잖아요. 학원생도 어떻게든 한 명이든 더 우리 학원 수업 듣게 해가지고 그 학원비 받아가지고 직원 그 강사도 월급 주고 원장님 그 월세 내고 남는 거 자기가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수강생님 뭐 과외해준다 실력 좋다 잘 가르친다 해버려봐요. 그 한 명, 두 명, 세 명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원장님 입장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아니 붕어빵 팔러 왔으면 붕어빵은 팔면 되지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강생님 지금 이 여기 상가에서 장사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벌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상도덕이라는 거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다. 어, 내 영역 그러니까 내 장사 영역이 벗어난 것은 함부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장사도 중요하지만 이 근방에서 이 상간에서 장사하는 주변인들 주변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남 그분들한테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사라는 게 내 혼자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 장사하는 사람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못 줄지언정 적어도 피해는 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피해만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것만 하자. 우리 것만 잘 챙기고 그리고 주변 사람 피해 주지 말고 그리고 인사 확실하게 드리고 그러면 장사하는데 크게 지장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관리소장님 가가지고 사과드리고 붕어빵 좀 갖다 드리고 사삭하게 대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뭐 혹시나 뭐 붕어빵 먹으러 와가지고
형, 형, 뭐, 실력 좋다고 하는데 혹시 과외 같은 거 혹시 안 해요? 뭐, 이렇게 아니, 문제 같은 거 모른다 가세요, 그냥. 학원 가서 물어봐. 우리 그냥 붕어빵 파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신경 써야 돼,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경 써야 돼요. 세상이 그만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아무튼, 앞으로 장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사람 상대하는데 좀 참고사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도덕도 중요하다. 네네. 앞으로 장사 열심히 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강생님. 오늘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